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2007년에 발표된 김선호 시인의 깨끗한 식사입니다. 깨끗한 식사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시인이 식탁에 오르는 동식물을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요즘처럼 먹는 게 하나의 놀이로, 유희로 자리 잡은 때에 꼭 필요한 시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방송국에 있으면서 식용 동물을 사육하는 방식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접한 적이 있어요. 비좁은 철창들 사이에서 자라는 닭과 돼지들이 질병에 취약하고 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하게 돼요. 왜냐고요? 불편하거든요. 동물권, 동물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요. 우리가 어차피 동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식탁에 오르는 동식물까지 배려하려면 여유도 있어야 하고요. 생각을 더 해야 하니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보다 1일 1답처럼 쉽고 재밌는 말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가 수능 특강에 교과서에 실린 게 너무 좋아요.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도 어쨌든 어릴 때부터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미래는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시에 담긴 생각은 깊고 무겁지만 시 자체는 아주 쉽게 읽힙니다. 늘 말하지만 그래서 문학이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내 접시 위의 풀들 깊고 맑은 1000개의 눈망울로 빤히 나를 쳐다보기 일수.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이 있으니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매일 반.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 반.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것인데 일테면 10,000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깨끗한 식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네요. 바로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미안해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먹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적 화자는 이런 식사가 깨끗한 식사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식탁 위의 눈망울 때문입니다. 시적 화자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 사람을 떠올리며 식물 역시 생명이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느라 식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1000개의 눈망울이 쳐다보니까요. 식물들은 고요한 사냥감이에요. 잡힐 때 도망치지도 않고 죽을 때 비명을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물들에게도 뒤안이 있어요. 여기서 뒤안이라는 건 뒷마당을 뜻하는데요. 풀들이 자라는 어느 시골집의 뒷마당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마당에서 뽑히는 식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라고 죽어가는 순간에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을까요? 삽으로, 낫으로 몸을 베일 때 실제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지 않을 뿐이고요. 실제로 꿈틀대지 않을 뿐이에요. 식물 역시 삶을 열망하고 욕망합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은 모두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해요. 그래서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매일반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앉은 접시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면 식물들은 우리의 죽은 몸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는 땅이라는 접시에 담길 운명인 거죠. 그래서 매일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1000년 전이든 10,000년 전이든 생으로 먹든 불에 익혀서 먹든 동물을 먹든 식물을 먹든
마찬가지인 거죠. 다음으로 화자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떨림을 잃어가는 문제를요. 이 떨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죽여서 식탁에 올린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은 생명을 죽여 음식으로 만들 때 경건한 자세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희미하죠. 왜냐고요? 요새는 생명이었던 시절의 음식을 좀처럼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돼지 축사에 가보셨어요? 소를 키우는 곳에 혹시 가보셨나요? 닭을 키우는 곳에는요? 제가 딱 하루 말을 키우는 곳에 갔던 적이 있어요. 마구간도 청소했고요. 말도 쓰다듬어 봤죠. 딱 하루였어요. 그런데도 한참 뒤에 경마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주마들이 이른 나이에 안락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역겹고 죄스러웠어요. 사실 그전까지 관심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요새 먹을 것들이 상품이 되어서 진열대에 보기 좋게 올라오기 때문에 화폐로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시장의 역할이죠.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괴로운 포즈만 남습니다. 여기서 괴로운 포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이겠죠. 왜 괴롭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고맙고 미안해야 하는 마음의 떨림 없이 배고프니까 먹고 그 시간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 먹는 매일 반복되는 의미 없는 포즈니까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시적 화자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을 잊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두렵대요. 혹시나 내가 다른 생명의 음식이 된다면 그들이 나를 존중할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화자는 탄식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혹은 얼마가 지나야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식사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 무거운 토막난 몸은 여기서 음식이 된 화자의 모습이죠. 상상 속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시인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는 시였습니다. 시인은 세상을, 이건 어려운 말로 순환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단어들을 쓰자면 시인은 서로가 서로의 접시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동식물과 인간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탄생하고 죽음을 맞으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맛있게 재밌게 먹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한 끼의 식사로 다른 생명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김선우 시인의 깨끗한 식사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